네. 지금 뇌졸중 보행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이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은 팔꿈치를 펼 때 미세하게 평근을 수축을 할 수 있게끔, 그렇죠? 평근을 수축시키고 굽힌 근을 이완을 해야 됩니다. 팔꿈치를 펼 때는 이러한 평근이 자동적으로 평근과 굽힌 근의 상호작용이 이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의 역할이 되겠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죠. 또한 주체 외로는 뇌졸구의 부분의 그물체 레티큘러 포메이션이나 레드 유클레우스나 베스티불라 유클레우스 등에서 세포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척수로 내려가는 신경입니다. 이러한 세포체는 대뇌 겉질과 소뇌 겉질에 의해서 조절되고 또한 제어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뇌 겉질에서 내려가서 그물체를 조절하는 것을 우리가 겉질 거물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겉질 적색행로, 겉질 정정로라고 불리는 경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로를 우리가 겉질 행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겉질 행로 중에 주체 외로를 제어하는 겉질 행로가 존재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손에서 나와서 적색핵으로 향하는 섬유들도 존재해 있어서 이것을 손의 적색 행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물 적수로 거물체도 접속해서 손해가 레티큘러 포메이션 역시 조절을 하고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제어 중에 특히 대뇌 겉질에서 시작해서 겉질로를 총칭해서 겉질 행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겉질 행로 중에 추체외로를 그렇죠? 추체외로를 제어하는 이러한 제어계를 겉질 행로 중에 겉질 제어로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겉질 행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추체외로를 제어하는, 조절하는 것을 우리는 겉질 제어로라고 이야기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대뇌 겉질로부터 내려오는 신경 섬유들을 보게 되면은 상위 운동신경세포에 있어서 제4구역,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브로더만 영역 4번 영역입니다. 이 4번 영역은 프리 센트럴 자이러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프라이머리 모터 콜텍스라고 이야기하는데 대뇌 전체는 6층으로 되어 있죠. 대뇌 전체는 6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 브로드만 4번 영역은 배츠 거대 세포죠. 배츠 세포에서 내려오는 그렇죠. 여기에서 내려오는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이 내려오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이 그렇죠. 주체로죠. 내려오는 요것은 겨우 4%밖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상위 운동신경세포는 이 4% 외에 더 많이 내려오는 것들이 존재를 하더라라고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어디에서 내려오냐 그러면 제6구역에서 내려오더라. 그 외에 96%를 차지하는 요 영역이죠. 6구역. 여기에서 내려오는 이러한 트랙들이 존재하더라. 그죠? 제4구역, 브로드만 4번 영역에서 내려오는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이 전체적으로는 4%밖에 존재해 있지 않지만 여기에서 내려오는 나머지 96%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것이
하는 것이 96%가 되더라.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을 주체 외로를 조절하는 겉질 제어로가 여기에서 내려오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겉질 제어로가 내려오더라. 따라서 어택을 만약에 이쪽 부위가 어택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뿐만 아니라 겉질 제어로도 손상을 받는다. 따라서 과도한 근육의 수축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젤 8구역에서는 눈의 움직임, 아이필드가 느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체로와 주체 외로를 보게 된다면은 주체로와 주체 외로를 보게 되면은 그렇죠. 주체로와 주체 외로를 보게 되면은 어, 조금 더 창을 줄여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을 다시 조절을 조금 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잘못되어서 창의 조절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되었습니다. 주체외로와 주체외로를 비교해 본다면은 주체외로와 주체외로입니다. 4구역에서 내려와서 4%가 내려와서 메둘라에서 피라미달 트랙을 통해서 우리가 피라미달 트랙,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 혹은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의 사지를 조절하는 것이죠. 여기에 4%가 존재하고 또한 6구역에서 똑같이 그렇게 내려와서 제어를 하는 것이죠. 무엇을 제어하냐면 주체 외로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이게 96%죠. 따라서 이러한 제6구역에서 내려오는 것이 적색해, 흑색질, 다리 내, 숨 내, 그렇죠? 연접을 만들어서 내려오는 것이 겉질 행로 제어계가 됩니다. 이 겉질 제어로가 주체 외로의 실을 조정하는 것이고 이러한 4구역의 배치 원풀 세포 이외에 제6구역에서 내려오는 세포가 우리가 겉질 제어로가 주체 외로를 조정하여 운동을 조절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겉질 제어로는 주체 외로의 활동이 지나치지 않도록 억제하는 방향으로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겉질 제어로가 장애를 받으면 추체외로죠. 이게 잘못 써 있었죠. 추체외로의 활동이 지나치게 항진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겉질 제어로를 보게 되면 이러한 겉질 제어로는 추체외로를 조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따라서 다리 내 거물 척수로의 평근의 수축 활동을 제어를 하고 숨 내의 굽힌근의 수축 활동을 제어하고 적색 척수로의 아래팔 굽힌근의 수축 활동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안뜰 척수로의 다리 쪽을 평근의 수축 활동을 높이는 것이죠. 이러한 주체외로의 조절하는 상위 겉질 제어로가 장애를 받으면 활동이 한꺼번에 항진되어 봅니다. 따라서 루브로 스파이널 트랙에 의해서 팔이 굽힘이 일어나고 다리의 펴음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그렇죠. 따라서 내뇌출혈 등으로 속섬유박의 장애가 받은 경우엔 순수하게 그렇죠. 메둘라 수준에서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만 순수하게 손상을 받는다면 이완성 마비가 나타나겠지만 요리로 지나가는 주체외로를 지배하는 겉질 제어로가 손상을 받는다면 주체외로가 과도하게 항진이 되어서 특정한 그렇죠. 이러한 모습의 뇌졸중의 모습이 되겠죠. 팔은 굽혀지고 그렇죠.
팔은 굽혀지게 되고 다리는 펴지게 되는 이러한 정상의 편마비 환자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방 했던 말이죠. 겉질 제어로는 그렇죠? 제어를 억제를 하기 때문에 이 억제가 손상이 되면 장애가 나타나게 되면 팔은 굽혀지게 되고 다리는 펴지게 되는 자세를 초래하게 됩니다. 뇌내출혈에 의한 속섬유막 그렇죠? 여기 있죠. 요 속섬유막의 뒤쪽으로 우리가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이라든지 겉질 제어로가 지나가는데 이쪽이 손상을 당하게 된다면은 뇌내출혈이라든지 이쪽이 손상당하면 겉질 제어로의 장애에 의한 것이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나타나는 편마비 증상은 이렇게 나타나는 이러한 편마비 증상은 겉질 제어로의 장애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따라서 추체로 장애 시 심부 DTR이 항진되는 이유는 추체로와 그렇죠 피라미달 트랙과 거칠 제어로가 함께 내려오는데 지나치게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이 지나치게 활동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거칠 제어로가 장애를 받으면 추체외로의 활동이 지나치게 항진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체외로는 로모터 유로인 감마모터 유론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로모터 유론이죠. 이 감마모터 유론은 또한 추체외로인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인 거물 촉수로라고 불리는 추체외로에 의해서 조절을 받고 있는데 이 추체외로의 활동이 이렇게 지나치게 항진이 되니까 감마모터 유론의 흥분이 고조되어서 항진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심부 힘줄 반사도 항진되는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되겠죠. 이랑 따라서 거칠 제어로는 그 상위 운동 신경 세포의 장애를 받으면 근육 긴장이 항진되고 거칠 제어로 장애가 동반되기 때문에 근육 긴장이 항진되고 힘줄 반사가 또한 항진되고 경직 마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순수한 상위 운동 신경 세포의 장애에서는 경직 마비가 되지 않고 이완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숨내 수준에서 추체에만 손상이 있으면 이완 마비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역시도 겉질 제어로의 장애가 되었을 때는 경직 마비를 일으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숨내 수준에서만 추체로만 손상이 되었다 그러면 이완마비가 나타나야 되겠죠.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감마 운동 신경 세포는 이 감마 운동은 우리가 상위 운동신경원과 하위 운동신경원이 골격근을 수축을 시키고 있는데 하위 운동신경원의 발화 빈도를 조절하는 것이 감마 운동신경세포입니다. 다시 말해서 추체외로계의 명령이 운동을 조절하는 것이 이 감마 운동신경세포다. 커피 잔을 쏟지 않고 의식하지 않아도 들고 있는 것이 이 감마 운동 신경세포에 의해서 조절되고 있고 이러한 세세한 움직임은 거의 자동적이고 예측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육의 길이를 일정하게 맞추기 위해서 감마 운동신경세포에 거물 척수로가 그렇죠?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이 거물 척수로는 대뇌 겉질과 소뇌로부터 억제성으로 제어하는 그렇죠? 겉질 거물체로나 소뇌
적색핵 거물체로에 의해서 조절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골격근의 길이가 자동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머슬 스핀들은 뇌가 예측한 근육의 길이와 근육의 차이를 전달해서 그렇죠? 일정한 움직임을 근육의 길이를 일정하게 근육의 길이를 유지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육 반추나 스트레치 리플렉스는 일상생활의 동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마땅하게 작용하고 있는 장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를 이러한 수축을 할 때 그렇다면 과연 대뇌와 그렇죠? 대뇌와 우리가 중간에 이래 있는 대뇌와 그다음 대뇌와 연결되어 있는 소뇌와 그다음 대뇌와 또한 연결되어 있는 이 바닥핵 요 세 개가 움직임에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라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될 때 대뇌에서 소뇌와 연결이 되고 이 소뇌는 다시 대뇌로 연결이 되는 이 연결고리가 존재를 하고 또한 대뇌가 그렇죠? 대뇌가 기저핵을 바닥핵을 통해서 다시 시상을 통해서 대뇌 피질로 들어오는 이러한 연결고리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 소뇌를 통해서 대뇌로 들어오는 이러한 구조와 육구역에서 바닥핵을 통해서 다시 들어오는 이러한 구조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이 되어져 있나라는 것을 보게 되면 조사를 해보면 소뇌의 경우에는 수축 상황을 감지하고 요건 다음에 또 소뇌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수축 상황을 감지하고 소뇌로 전달을 하는데 이 프루킨제 세포가 오차를 발견해서 다시 그렇죠? 이 프루킨제 섬유는 아래 올리브 핵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통해서 프루킨제 섬유에서 오차를 발견하고 오차를 또한 수정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우리가 대뇌에게 다시 전달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대뇌와 다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즉 4구역, 6구역으로 오게 되는 이러한 영상은 실제로 움직임을 척수로부터 실제 움직임의 정보와 대뇌에서 받는 계획한 움직임의 수축 정보, 계획된 움직임과 실제로 수축한 계획된 움직임과 실제로 수축한 정보, 실제 움직임의 정보가 프루킨제 세포에서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오차를 발견해내서 이 오차를 수정해서 일치될 때까지 그렇죠. 일치했을 때 다시 대뇌로부터 명령을 대뇌로 다시 그 정보를 주어서 반영구적으로 자극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극은 겉질 행로의 주체 회로에 대해서 억제성 제어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억제성 제어를 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전거를 처음 탔을 때 그렇죠. 전신의 근육의 긴장을 시켜서 페달을 밟고 다리를 폈다 구부렸다 했는데 이러한 내부 영상과 실제 움직임의 양이 잘 들어가지 않으면 이 프루킨제 세포를 통해서 억제성 세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될 때까지 이 소뇌에서 직접 근육을 통해서 이 오차를 수정해내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은 조금씩 어깨에 힘이 빠져서 핸들을 가볍게 잡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프루킨제 세포로부터 억제성 제어가
쓸모없는 근육에 의해서 운동을 이렇게 긴장도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운동 영역은 프루킨제 세포에 의해서 기억이 되고, 이 기억은 다시 바닥핵을 통해서 장기 기억으로 패턴이죠. 이러한 움직임의 패턴은 이 바닥핵에서 저장을 해서 몇 년이 지나도 자전거를 타지 않아도 잘 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프루킨제 세포의 운동 유형을 기억해주고, 이 유형을 기억한 운동 유형은 다시 바닥핵으로 가고, 이 바닥핵을 통해서 우리는 매번 연습을 하지 않아도 자전거를 잘 탈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대뇌 바닥핵인 경우에는 이러한 손해보다도 더 복잡한 몇 개의 회로를 거쳐서 운동구역을 돌려보냄으로써 걷질 행로의 신경활동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위 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대뇌 걷질하고 연결해서 대뇌 바닥핵이 또한 이러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팔꿈치를 앞으로 쭉 편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때 평근을 수축시키고 굽힌근을 어느 정도 이완시켜서 균형을 잘 맞추지 않으면 흔들리게 되겠죠. 약간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거시적으로 보면 정지한 상태로 보이는데, 이것이 잘 유지하고 있지 않으면은 팔이 막 이렇게 흔들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러나 역시 눈을 집중해서 잘 보면 평근과 굽힌근이 서로 밀고 당기고 하고 있습니다. 이 평근과 굽힌근의 수축력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서로 끌어당기는 것을 미시적 범위 내에서 제압하는 것이 운동 억제입니다. 이것이 제압하지 못하면은 수축력이 많아지고 적어짐에 의해서 흔들림이, 진동이 발생이 되는 것이고, 정지된 자세를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평근과 굽힌근이 미세하게 조절해서 두 개 탁 정지하는 것처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이 바닥핵에서 하는 역할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손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손해, 그렇죠? 이 손해는 두 개, 척수로부터의 정보도 받고 대뇌의 정보를 받지만, 바닥핵은 대뇌로부터의 명령만 받습니다. 대뇌로부터의 정보만 받습니다. 따라서 손해는 몸의 변화하는 몸의 명령을 끊임없이 모니터할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의 명령의 손해로부터 들어옵니다. 그 똑같은 정보는 역시 대뇌로도 들어가고, 고유감각의 입력이 손해로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뇌 바닥핵은 이러한 외부의 입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속적인 변화의 운동 제어는 잘 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바닥핵은 정적인 상태의 명령, 제어를 할 수가 있고, 손해는 다이나믹, 동적인 그러한 명령의 제어된 명령을 할 수 있더라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프루킨제 섬유는 대뇌 겉질 쪽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추체외로도 직접으로 가서, 그렇죠? 추체외로도 직접 가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척수로 직접 가서 오차를 수정해낸다. 적색 척수로도 내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겉질 행로를 통하지 않고, 겉질 행로라는 것은 대뇌죠. 대뇌 겉질입니다. 대뇌 겉질을 직접 통하지 않고 손해로부터 추체외로를 제어하는 경로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뇌 바닥핵인 경우에는 정적인, 그렇죠? 정적인 이러한 출력이 되고, 이러한 출력은 추체외로에 직접 전달되지 않습니다. 대뇌 바닥핵은 반드시
겉질 행로를 통해서만 주체회로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는 동적인 제어를 하고 있고 바닥핵은 그렇죠. 정적인 제어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이러한 손의 벌레 중간이죠. 벌미스와 파라벌미스는 척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척수손해라고도 이야기하죠. 척수로 바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차를 수정하고 있죠. 따라서 척수손해로부터의 출력은 적색핵을 경유해서 또한 거물체로 가게 되고 그리고 거물 척수로를 출력하게 되는 것이죠. 거물 척수로는 감마 모터 유로를 조절하는 주요 신경 섬유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손의 벌레는 주체회로와 감마 모터 유론을 통해서 골격근의 근육 긴장도를 조절하는 중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의식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또한 의식된 긴장은 대뇌 겉질과 뇌줄기를 통한 경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손의 벌레 쪽이 손상을 받게 된다면 근육의 긴장이 저하되는 그러한 장애가 있게 되겠죠. 감마 신경세포 형분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쪽에서 감마 모터 유론을 자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육의 긴장이 저하된다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근육의 긴장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이 보행을 할 때 휴보가 보행을 할 때는 무릎을 이렇게 굽혀서 보행을 하고 있죠. 보행을 하고 있고 40mm 정도 낮추어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즉 자세를 많이 낮출수록 최대 보폭량을 늘릴 수도 있고 자세 낮춤은 무게중심을 변화시켜서 보행 주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후보의 제어 알고리즘을 보더라도 기울어짐은 바깥 방향의 기울어짐과 안쪽 방향의 기울어짐을 두 가지를 나눌 수 있고 안쪽 방향 기울어짐이 바깥 방향 기울어짐보다 안정성 면에는 더 불안정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깥 방향 기울어짐이 발생했을 때 넘어지지 않는다면 그 다음 스텝이 나가기가 편하다. 바깥 방향으로 이렇게 넣으면 이 다음 발이 나가기가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안쪽 방향으로 기울어짐이 발생되면 이 다음 발이 나가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따라서 바깥 방향으로 균형을 잡는다는 게 한 발 서서 바깥 방향으로 균형을 잡는 연습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균형을 잡을 때는 원레그 포지션 자세일 때는 바깥 방향으로 균형을 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할 땐 우리가 픽스 액션 패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자극에 대해서 정형적이고 리듬 있는 신체의 운동을 구체화하는 뉴런의 거물망을 중앙 패턴 생성기라고 하는데 센트럴 패턴 제네레이터라고 하는데 좀 표현이 조금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센트럴 패턴 제네레이터를 우리가 스파이널 코드 레벨에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거보다 좀 더 복잡하고 정교한 반사는 그보다 더 상위인 개념인 베이잘 강글리아에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걷는 동안 대화의 내용에 대해서 느낌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복잡한 보행을 위해서는 픽스 액션 패턴이 필요하고 이런 베이자 강글리아를 중심으로 발생되게 됩니다. 따라서 요것을 한번 보게 Like many 되면은 6-year-olds with a MacGyver mullet, I learned how to ride a bike when I was really young. 조금 I had 더 learned a 잘 life 알 skill and I 수가 was really 있더라 proud of 이야기를 it. 할 수 Everything 있습니다. changed though when my friend Barney called me 25 years later. Where I work, the welders are geniuses and they like to play jokes on the engineers. He had a challenge for me. He had built a special bicycle and he wanted me to try to ride it. He had only changed one thing. When you turn the handlebar to the left, the wheel goes to the right. When you turn it to the right, the wheel goes to the left. I thought this would be easy, so I hopped on the bike ready to 반대로 demonstrate how quickly I could 핸들을 conquer 반대로 this. And here he is, ladies and gentlemen, Mr. Destin Sandlin. First attempt riding the bicycle. So the faster I go, the better. Yeah. I couldn't do it. You can see that I'm laughing, but I'm actually really frustrated. In this moment, I had a really deep revelation. My thinking was in a rut. This bike revealed a very deep truth to me. I had the knowledge of how to operate the bike, but I did not have the understanding. Therefore, knowledge is not understanding. Look, I have a 이렇게 연습을 했지만은 고정된 패턴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 되긴 힘들다 이러한 이야기죠. 뇌졸중 환자분들도 마찬가지로 힘이 빠진 상태, 마비된 상태이지만 그동안 걸었던 패턴이 픽스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걸음으로 마비되어 있는 쪽으로 똑같이 힘을 주면은 잘 걷지를 못하게 되겠죠. 그러한 픽스된 패턴을 고치기가 생각보다는 어렵다라는 사실을 우리 치료사 선생님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는 사실을 인내를 가지고 뇌졸중 환자분에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사실을 rigid 이야기하고 way of 싶습니다. thinking in your head. Sometimes you cannot change that, even if you want to. So here's what I did. It was a personal challenge. I stayed out here in this driveway and I practiced about 5 minutes every day. My neighbors made fun of me. I had many wrecks, but after 8 months, this happened. One day I couldn't ride the bike and the next day I could. It was like I could feel some kind of pathway in my brain that was now unlocked. 8개월이 It was really weird though. It's like there's this trail in my brain, but if I wasn't paying close enough attention to it, my brain would easily lose that neural path and jump back onto the old road it was more familiar with. My son is the closest person to me genetically, and he's been riding a normal bike for 3 years. That's over half his life. I wanted to know how long it would take him to learn how to ride a backwards bike, so I told him if he learned how to ride a backwards bike, he could go with me to Australia and meet a real astronaut. Are you gonna give up? Go ahead. This is how it starts. Look at this. This is such a big deal. Get up, you got it. Did you see his brain get it? So in how many weeks have we been doing this? 2 weeks? In 2 weeks, he did something that took me 8 months to do, which demonstrates that a child has more neuroplasticity, am I even saying that right, than an adult ride a normal bike. 이제는 바로 된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This was one of the most frustrating moments of my life. I had ridden a normal bike since I was 6, but in this moment I couldn't do it anymore. I had set out to prove that I could free my brain from a cognitive bias. But at this point, I'm pretty sure that all I proved is that I can only redesignate that bias. So what you're not seeing is just a group of people here looking at me, looking at the strange American that can't ride a bike because they think I'm dumb. But I'm actually 2 levels deep into this because I've learned and unlearned. 모터 러닝을 After 완전히 20 minutes of making a 지웠다가 fool out of myself, suddenly my brain clicked back into the old algorithm. I can't 운동 explain it, but it happened in a very 새로운 specific 경험을 moment. 하게 됩니다. Got it. I'm back. Oh, click. Hold it, click. 그렇죠. 이러한 아주 재밌는 실험이었습니다. 픽스 액션 패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뇌졸중 환자에 있어서도 이러한 패턴이 픽스 액션 패턴이 되어 있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행을 좀 더 잘 시킬 수 있을까? 또한 이 보행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집중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렇게 바디 웨이트 서포트 트레드밀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BW STT라고 해서
바디 웨이트를 거의 다 위로 올려서, 그렇죠. 올려서 이 트레드밀을 이렇게 걷게 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걷게 하는 겁니다. 여기 요즘에는 이제 여기 앵클까지도 이렇게 만들어서 한쪽에 패턴화 시키지 않고 한쪽에 패턴화 시킨다면은 또한 2차적인 문제, 통증이 발생될 수도 있고 다른 근골격 질환이 발생이 될 수도 있고 잘못된 패턴이 또한 학습이 되어서 안 좋은 운동의 움직임의 결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임을 정상적 움직임을 계속 경험시켜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움직임의 명령을 내릴 때 우리가 이 모터 컨트롤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라고 본다면은 우리의 모터 컨트롤은 무브먼트, 우리의 물리치료사들은 무브먼트 세라피스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PT는 사이언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사이언스고 아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누가 어떠한 치료를 했는가, 누가 치료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치료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피카소가 그린 그림을 똑같이 그렸으면 똑같이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게 이 사이언스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무브먼트 사이언스라고 해야 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그 과정이 세분화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죠. 스페셜 코스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 물리치료에 좀 맞지가 않습니다. 물리치료는 정말 과학적이고 검증 가능해야 되고 누구가 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게 우리가 물리치료다. 따라서 모든 움직임의 분야에 적용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모터 컨트롤은 철학적인 관점에서도 어떻게 움직임이 조절되는가에 대해서 다른 관점도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됩니다. 다른 관점이 있더라도 그걸 배척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그러한 관점이 있으면 그것을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의 이론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이론으로 그 움직임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론으로 그 이론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내 이론, 내 치료가 전부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론 접근법이 종교적이어서는 또한 안 됩니다. 내가 말한 것만 맞고 그리고 내가 인정하는 사람들이 나의 치료법을 승계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종교적이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모터 컨트롤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또한 유연해야 됩니다. 여러 이론에 유연해야 되고 또한 효율적이어야 됩니다. 또한 이러한 기능적 움직임은 개인과 그렇죠 작업 태스크와 환경과 상호작용에 의해서 나타나야 된다. 기능적인 움직임은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능적 움직임은 환경과 과제와 개인 간의 관계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터 컨트롤 시오리는 관찰이 불가능한 구조를 설명이 가능해야 되고 또한 관찰 가능한 것 역시 설명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것이 맞지 않는다면 그 이론은 바꾸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이론은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이론이 설명이 가능해야 되고 반드시 이렇게 관찰된 대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지 않는다면은 그 이론은 체인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변화돼야 된다 이론은 그러한 이야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이론은 또한 이러한 이론은 치료에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그래서 평가와 치료에 물리치료사들은 정상적인 움직임과 어브노멀과 노멀된 움직임에 대해서 가정을 이러한 앞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될 것이다 라는 가정을 반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해야 된다. 이론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한 설명도 가능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러한 예측과 설명의 행동에 대한 설명이 이 환자가 왜 이러한 행동을 하느냐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이론은 테스트할 수는 없지만은 테스트할 수 있는 가설을 그렇죠? 테스트할 수 있는 가설을 생성해내야 됩니다. 이것은 무슨 이론에 의해서 하면은 이렇게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론은 역동적이어야 됩니다. 이론은 굉장히 역동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이론으로 변화해야 됩니다. 따라서 물리치료사는 오픈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내 이론이다. 이것은 내 이론이다. 이것만 최고다. 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러한 얘기죠. 자꾸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러한 설명이 되겠죠. 이러한 운동 움직임에 있어서 본다면은 근육은 움직임을 잘 알고 왜 뇌는 모를까라고 이러한 설명이 있었을 때 이러한 그렇죠? 이러한 가재 같은 경우에는 각각류는 골격이 밖에 있습니다. 골격이 밖에 있으므로 그렇죠? 인간은 골격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골격이 안에 만약에 우리가 외골격을 유지했다면 근육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근육의 움직임을 보거나 근육의 수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뇌는 그렇죠? 뇌는 근육이 바깥에 있기 때문에 잘 느껴지지 않게 되겠죠. 그렇죠? 대뇌 덩어리의 관점에서는 우리는 대뇌와 척수는 골격으로 감싸져 있죠. 그 바깥에 근육이 있기 때문에 잘 보지 못한다, 느끼지 못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멍게인 경우에는 처음에 태어났을 때 멍게가 났을 때는 이렇게 움직이는 유충이었다가 성체가 되어서는 이렇게 땅에 바위에 고정되어서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멍게가 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움직였다가 움직이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뇌가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뇌는 움직임에 있어서 중요한 신경계는 운동성을 가진 생물이다. 움직이다가 뇌가 있었지만 신경계가 존재했지만 움직이지 않으니까 신경계가 다 없어지게 되는 소화해버린답니다. 그렇게 없어지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어 있죠. 이러한 근육의 수축 속도는 실험을 해보니까 손가락 운동의 속도는 11회 이상 반복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이상 빨리는 수축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뇌는 조절하고 명령을 빨리 할 때는 리플렉스처럼 이렇게 명령하는 것으로 분업화되어 있더라. 이러한 분업화는 근육이 개개의 근육으로 그렇죠? 개개의 근육으로 개별 근육으로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 집단으로 움직이고 이것을 하는 것을 바닥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개별 근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 전체로 다발로 움직이게 되더라. 이러한 움직임을 할 땐 아래 올리브 핵이 운동 협응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아래 올리브 핵이 타이밍에 있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운동 조절을 하는데
이것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움직임을 할 때는 이미 미리 만들어져 있는 운동 테이프를 사용을 하게 되겠더라. 따라서 픽스 액션 패턴을 바닥핵에서 가지고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죠? 픽스 액션 패턴이 자기가 사용하는 픽스 액션 패턴을 사용해서 움직임을 결정을 내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렇게 움직임을 조절할 때 리플렉스 시오리가 있겠죠. 이건 다 한 번씩은 봤던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세링톤에 의해서 명령을 주장이 되어진 것이죠. 센소리 인풋이 존재해야지만 아웃풋이 존재한다라는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렇죠? 이야기죠. 이 리플렉스 시오리는 또한 루드에 의해서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좋은 센소리 인풋은 좋은 노멀라이즈 톤, 정상적인 톤을 형성을 하게 되고 이러한 움직임에 좋은 영향을 볼런타리 무브먼트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이론이 되겠죠. 이러한 리플렉스 시오리 중에 시오리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리미테이션이 존재하겠죠. 이것은 즉각적이고 볼런타리 무브먼트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감각을 제거한 센소리 인풋이 없는 사람이 모터가 나오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오픈 루프 스스로 나오는 이 볼런타리 무브먼트죠. 오픈 루프 컨트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고 또한 똑같은 자극에 의해서 다른 결과가 나올 때도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되겠죠. 이러한 실험이죠. 똑같이 자극을 주었습니다. 펄추베이션 여기서 잡아 당겼죠. 요 상황과 똑같이 자극을 당겼는데 여기서는 잡고 있고 여기에서 물컵을 쥐고 있으면 이 근육은 쓸 때의 근육이 달라지는 근육이 쓰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렇죠? 요때의 근육은 서로 다른 근육이 쓰여진다라고 똑같은 자극도 서로 다른 근육이 쓰여지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자극을 통해서 우리는 피드 포워드 개념이죠. 피드 포워드 포스처럴 컨트롤을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그렇죠. 볼런타리 설명을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죠. 배를 당길 때, 그렇죠. 배를 올 때 이거를 당겨라라고 배를 이렇게 움직일 때 이렇게 당겨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 퍼스트 처음에 수축하는 것은 우리가 요 근육일 줄 알았는데 요 밑에 있는 종아리 근육이 더 빨리 수축을 한다. 그렇죠? 선행적으로 수축을 하더라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선행적 움직임이 우리 신체는 존재를 하더라. 따라서 움직임을 할 때는 감각 입력보다는 더 다양한 움직임을 할 때는 더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더라. 그 중에 또한 이 움직임을 더 잘하게 되는 것, 다양한 것 중에 또 하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Such a good feeling that I have an entire crowd that I'm going to bring over to watch. Oh my gosh. All right, everybody, come over here. And improve her performance by having her take an even more difficult shot. A blindfolded free throw. Think it'll work? Ready? And in 3, 2, 1. And in 3, 2, 1, go! Wow! So what's going on here? How did this airball queen suddenly become a shot-making machine? 1, go! Simple. She didn't. We just told our crowd to cheer, no matter how far off her shots were. Can actually improve her performance. All right, so you did 2 for 2, Yes. blindfolded. Okay. So now that you know your true talent, we're gonna try this again. We're gonna give you 10 more shots without the blindfold. And just do what you did when you couldn't see. Okay. We're gonna do this 10 times, okay? All right.
Let's feed her some positivity, all right? So think positive. You scored this twice, okay? Yes. Remember, so far, she hasn't made a single shot. Do you think simply believing she sank those blindfolded shots can make her better? Or will this experiment positively bust? Stick 첫 around. 번째는 실패를 She 했습니다. missed 10 in a row. How will she do her second time at the line? Oh, close. So close. So close. That's number one. All right. Keep it going. Keep it going. Oh, 두 번째도 She's definitely getting closer, but no baskets yet. you got this. You got this. You got this. 그렇죠. 이러한 움직임을 결정할 때는 보기처럼 여러 가지 움직임도 있지만 이렇게 단순한 그러한 결정은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I can make 수직 계층형에 있어서는 수직 계층형은 우리가 그렇죠? 탑다운 형식이 됩니다. 그렇죠? 신경계 쪽에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는 컨트롤이 되겠죠. 위쪽 브레인에 그렇죠. 세레브럼, 세레벨럼, 베이자 강글리아 브레인스템에서 명령을 내리면 스파이널 코드에서 수행을 한다라는 이론이고 이 브레인에서 신체를 수직 계층형으로 이렇게 수축을 시키더라라는 이야기 되겠죠. 따라서 발달 순서적으로도 이러한 순서적으로 상위 레벨에서 명령을 내려서 하위 레벨에서 상위 레벨로 발달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컨셉은 수직 계층형이 좀 덜 엄격한 구조가 되고 좀 더 과제에 그렇죠? 과제에 좀 더 의존적이다. 그리고 리플렉스는 많은 그렇죠? 많은 모터 컨트롤에 있어서 중요한 많은 과정 중에 하나를 또한 담당하고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수직 계층형은 리플렉스가 그러니까 하위 리플렉스는 뇌가 발달되면 발달할수록 그건 없어지고 상위로 자꾸 발달해 간다라는 이론이지만 요 쇼트 트랙에 있어서는 넥 라이팅 그렇죠? 넥 라이팅이 아직도 이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이 리플렉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좀 더 복잡한 움직임의 패턴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폐기 처분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타난다고 해서 뇌 손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수직 계층형 이론은 반사 운동만을 일으키는 하위 중추인 척수에서 실제로 보행을 조절하더라라는 것도 보여지고 있죠. 하지만 임상적으로 함축적으로 우리한테 주는 것은 임상적인 내용은 이러한 수직 계층형 발달 순으로 치료에 그렇죠? 리커버리 치료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사실은 보바스와 NDT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그렇죠? 우리 좋은 치료의 이론을 제공하고 있었죠. 발달 순서적으로 치료에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반사 검사를 통해서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반사의 검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레벨, 이 손상의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상위의 손상, 그렇죠? 패솔로지컬 리플렉스, 바빈스키 리플렉스나 ATNR이라든지 지금 ATNR을 보이고 있죠? ATNR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센터가 손상되어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